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는 이유이자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인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여러 인연의 의미라든지 만남을 갖는 시기와 서로와의 궁합, 이별이나 재회 같은 것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편집본은 인연운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들을 가볍게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영상들은 재생 목록을 보시면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은 겁을 주는 말이거나 일정한 규칙 또는 근거 없이 떠도는 단식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래도 명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용어도 어렵고 취미로 공부해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영상은 사주를 잘 모르시는 신규 유입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용어라든지 개념들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신의 인연운을 보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기반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어나 개념이 어렵다면 이런 기초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꼭 이성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고 끊어지게 되겠죠. 그 중에서 조금 비중 있는 만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만났을까? 대체 무슨 인연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과의 이별이 생기면 마음도 아프고 상처가 크게 남게 되겠죠. 인연이란 왜 생겨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슬프게 하기도 할까? 이 질문을 살짝만 바꿔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대체 왜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질까? 왜 외로움을 느낄까?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만났을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헤어진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나는 잊지 못하고 그리워할까?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라면을 또 먹고 싶을까? 분명히 그 애들은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군것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 모든 질문은 우리가 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정작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는 과학 문명이 하도 발달을 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니까 이런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살아가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하필 이 순간에 그 사람한테 왜 사랑에 빠졌는지를 증명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은 나와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규칙이나 과정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해당 시점에 무언가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시공간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두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내가 왜 이런 사람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마음이 먹어졌고 그 사람과는 어떤 인연이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기 때문에 운도 보고 사주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이면의 규칙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시공간이라는 거죠. 그 내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사주에서는 월지라고 합니다. 자기 사주를 보면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터넷에 아무 만세력이나 찾아서 자기 생일이나 보고 싶은 사람의 생년월일, 양음력, 태어난 시간을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뭐 어떤 만세력 프로그램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다 거기서 거기니까 무료인 만세력 중에서 자기가 쓰기 편한 거 보시면 됩니다. 굳이 돈 내고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자기 사주에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나오죠.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념 설명이라서 모든 글자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퉁쳐서 제가 한 5개 정도만 볼게요. 태어나신 월로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태어난 월이 10월 8일에서부터 3월 4일 정도까지 대략 글자로 치면 술, 해, 자, 축, 인에 태어났다면이에요. 술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
해자축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 인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인데 사주에서는 이 글자와 오행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토, 해수, 자수, 축토, 인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기로는 늦 가을에서 초봄까지의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하듯이 계절로 나눈 것도 아니고 뭐 음양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막 뭘로 나눴냐라고 했을 때는 온도로 나눴어요. 이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수라는 기운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결국은 이 구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라는 시간과 공간의 규칙에 따라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의 규칙이라는 것을 보면 술토해수라는 것은 겨울의 시작점이에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인목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겨울이 시작해서 다 끝나지 않은 시기, 겨울이 남아있는 시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은 따뜻함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인복이 부족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왜 하필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방해 요소가 생길까? 그런 측은지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만약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규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오이메콘이라고 있는데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붙는다고 하잖아요. 꼭 이런 데 가면 막 물 뿌려보고 막 밖에서 쉬를 한다던가 이런 짓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봤어요. 아무튼 이런 도시에는 뭐 나가자마자 얼어붙은 도시니까 너무 춥잖아요. 사람이 쉽게 다가오기 어렵죠. 만약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부족하지만 토라는 기운이라도 있어서 튼튼한 성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굳이 힘들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이 동네 자체가 살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추웠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지역 사회, 고향 친구, 원래 알던 사람, 직장 동료, 뭐 학교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이미 마을이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가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금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면 금이라는 건 수의 기운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걸 사주에서는 금생수라고 합니다. 사주에서 금생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지레 겁을 먹거나 내 스스로가 그 사람한테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금이 있으면 막 다 안 된다고 저한테 성토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나눠야 됩니다. 올해는 개묘년인데 만약에 사주에서 유금이라는 글자를 갖추고 있다. 이제까지의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나는 부족했어요. 근데 유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계절을 떠나는 거예요. 만나던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바뀌게 되겠죠. 그 관계가 바뀐다는 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결혼 생각이 있어지는 거. 이게 만약에 부정적이 된다고 치면은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묘년에 언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6월에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겠어요? 과거에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있었다고 하면은 유가 들어왔었을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탠스가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면 올해 그런 태도를 갖춘다는 뜻이겠죠. 솔로였다면 지금 머문 환경에 적합한 인연이 없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남자가 없어.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변으로 말한다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목이나 화나 토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외롭고 기댈 때가 필요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외로움과 힘듦이 가중이 되어서 내가 지치고 힘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대방한테 끌리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간목이 있는 상대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끌림입니다. 병화가 있다면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끌리는 거예요. 무토가 있다면 사회적인 관계에 의한 끌림입니다. 사실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비즈니스 관계나 동업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글자가 뭐 을목이라면, 정화라면, 신금이라면, 지지오화나 뭐 술토라면, 운에서 온다면 등등등 이런 방식으로 자월이나 추월이나 아니면 다른 계절이나 뭐 온도별로 디테일하게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내가 왜 사랑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배가 고프고 공부를 하기 싫고 하는 모든 이유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 월지라는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월지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는 다른 글자들과 작용을 해서, 그리고 운에서도 오는 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이 변하고 사건이 생기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사주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우주, 즉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서로가 만난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 그리고 운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같은 운에 존재해야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기 가장 쉬운 방법이 서로의 타임라인이 맞아 떨어지는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시점이 같은가, 그 대상이 서로 필요한 상대방으로서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래 고서 같은 것에는 궁합 보는 법 같은 거는 따로 전승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구전되거나 해서 전해오는 것들은 있는데, 이게 요즘 시대에 적용하기는 정말 까다롭기도 하고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뭐 월운을 촬영할 때도 그렇고 연애운이 언제 좋아지나요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정되어야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연애운이 언제 좋아지나요? 이 질문은 나와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나를 스쳐갈까요?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이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처세를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겠죠. 언제 연애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뭐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몰라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끌리거나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안다고 이유를 대면 그 이유로 착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나고 헤어짐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인간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모든 판단에 이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이면의 무의식과 본능에 의해 컨트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규칙을 알아야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면에 대한 무의식과 본능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통제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딱 한 글자, 이게 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단식으로 말하는 일간이 뭐고, 뭐 일주 궁합이 어떻고, 육신 궁합이 어떻고, 식신이 없으면 어떻고, 목이 없으면 어떻고 하는 의미보다 내 사주가 어떤 시공간에 태어났는지, 내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탐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외부 요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좋아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걸 단순화시켜서 나눠본다고 치면은 봄과 여름이라는 양의 기운, 그다음에 가을과 겨울이라는 음의 기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단계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단계가 되면은 목화, 금수, 플러스 토라는 5가지의 오행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계절을 다시 음양으로 또 나누면 네 계절이 2개로 또 나눠지는 거니까 이게 팔품이 되는 거죠. 이 1년이라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는 것을 12단계로 나누면 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온도로 나누면은 다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우리가 태어난 시점, 즉 환경이라는 것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칭할 말이 따로 없어서 하친이라고 할게요. 하친이들이라든지 뭐 하친분들 뭐 이렇게 부를게요. 하이드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친분들은 내가 태어난 변하지 않는 환경을 봐야 하는데 그 기준을 월지에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자신의 이면의 규칙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 행위랑 그 결과만 본다는 건 진정한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투영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의 모습을 다른 외부 요인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구성 요소 안에서
그 구성 요소 중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절대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결국 사주라는 건 내가 태어난 근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간, 육신, 오행 이런 것들은 그저 다른 사람이나 요소를 관찰한 근거를 토대로 어림짐작할 뿐인 거지 본질적인 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들은 하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하이드 본연의 그 자체의 모습, 이걸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인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근거로 그 사람을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인연을 주는 건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월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주에서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 보려면 이 월지라는 나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 수업으로서 이 내용을 넣었어요. 오늘은 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올해가 개묘년인데 늦가을에서 초봄 정도에 태어나신 술, 해, 자, 축, 인, 월까지 수 기운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받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내면에 있던 마음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을 찾고자 할 거예요.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시를 드린 거고, 언급되지 않은 다른 월이나 글자들은 앞으로 찍을 인연운 시리즈에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인연운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인기가 너무 없거나 막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밖에도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좆댓 9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으로 받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